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서울에 사는 여성이에요. 저는 지금 신혼 6개월째로 남편과 함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결혼 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때문에요. 이런 걸 액땜이라고 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동창인 그 친구는 잔머리 정말 잘 굴리고 아는 사람들 이용해 먹는 걸 아주 우습게 하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진다고 말을 잘못해서 지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고등학생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도 사람 간본다라고 해야 하나요? 특히 남자애들한테 찝적대고 떠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사귀기도 잘하는 애였죠. 그러는 와중에 저를 팔아먹어서 사람 곤란하게 한 적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친구라기보다는 진상인 인연이라고 하고 싶네요. 그의 이름은 향미인데 눈도 크고 키도 늘씬해서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는 데가 있었어요. 향미한테 호감을 보이는 남자애들도 많았는데요. 향미는 그 중에 좀 어리숙하고 순진해 보이는 남자애들을 골라서 사탕 발린 말로 꼬시고는 그 애들한테 옷이며 목걸이에 별걸 다 받아내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다시는 안 만나곤 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향미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이상하게 향미는 저한테 와서 말을 잘 붙이곤 했어요. 저는 말수도 많지 않고 활달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자를 만만하게 본 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딱히 향미를 밀쳐내거나 무시하지는 않았고 그 애가 하는 말에 답은 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른 반 남자애가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무턱대고 화를 내더라고요. 야, 김수정, 너 뭔데? 네가 뭐라고 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향미한테 내 얘기를 이상하게 했냐? 너 나랑 얘기를 해봤어. 같은 반이기로 했어. 대체 뭐 때문에 날 이상한 취급해? 나야말로 묻고 싶다. 나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 누군데? 나 너 누군지도 몰라. 그제야 그 남학생은 자기가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됐죠. 알고 보니 향미는 그 남학생한테서 지갑에 신발에 가방까지 받아내고는 걔랑 연락을 끊었는데 그 남학생이 집요하게 향미를 찾아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향미가 제 이름을 팔아서 제가 그 남학생 이상한 애니까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제 친구들은 남학생한테 제 대신 해명을 해줬어요. 야, 그가 분명 박향미가 너 떨어지라고 수정이 판 거라니까. 걔 원래 그래. 1학년 때도 당한 남자애들 많은데 너 몰랐냐? 박향미 요즘은 학교에서 소문나서 학원에서 그러고 다닌다던데. 생각해보니 나야 김수정이 방송관 아나운서였으니까 아는데 김수정은 날 모르겠다 싶더라. 안 그래도 애들이 박향미가 나 이용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멍청이지. 남학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돌아갔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또 이런 일이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향미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그런데 향미 말하는 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나는 너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싫다는데도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그랬던 거야. 어떻게 걔는 그렇게 눈치가 없냐?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건 네가 착각하게 만드니까 그런 거고 친구라면 더더욱 이런 일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다시는 내 이름 팔지 마. 약속해줘. 야, 됐어. 친구가 이 정도도 이해 못해주면 친구도 아니지. 김수정, 네가 방송반 아나운서라고 뭐 되는 줄 아나 본데 뒤에서는 다 너 욕해. 너 잘난 척하고 재수없다고. 솔직히 그래서 나라도 친구해주려고 했던 건데 넌 안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 수가 있어? 앞으로 네가 나한테 말 걸어도 내가 말 안 할 거야. 내 입에서 네 이름 나올 일 다시는 없을 거라고. 진짜 황당하더군요. 먼저 말을 거는 것도 향미였고 반 아이들한테 인심 잃어서 친구 없는 것도 향미인데 오히려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하다니요. 저는 진짜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었는데 향미는 저보다 잘했어요. 항상 전교 순위 안에 이름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고2 여름이 지나고부터 성적이 오락가락하더니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비슷하게 유지해서 결국 저와 향미가 같은 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하지만 저랑 과도 다르고 공통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향미랑 대학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었어요. 1학년 교양 들을 때에는 몇 번 맞닥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향미는 마치 저한테 보여주려는 듯
갑자기 옆에 사람 팔짱을 끼고 귓속말을 하며 저를 힐끔거리고 지나갔어요. 정말 유치하기도 했고 절대 다시는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 후로 졸업할 때까지 가끔 보일 때면 항상 남자들하고 있었는데 다 다른 남자였어요. 저는 속으로만 그저 여전하구나 하고 지나쳤고요. 졸업을 하고 향미와 저는 더 이상 마주칠 일이 없어졌어요. 회사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라서 활동 반경이 겹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0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뜻밖의 장소에서 향미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바로 웨딩드레스 샵이었어요. 향미는 저를 알아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손으로 입을 가리더군요.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요. 너 김수정 맞지? 웬일?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네가 이 동네 웨딩드레스 샵을 올 일이 있나? 저는 향미랑 말 섞기 싫어서 못 들은 척하고 반대편 소파에 앉아서 드레스 카탈로그를 폈는데 굳이 제 옆에 앉더라고요. 야, 너 김수정 아니야? 맞잖아. 나 몰라? 박향미잖아. 저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향미가 샵 직원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이러는 거였어요. 나는 너를 절대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이런 자리에서 너를 만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새롭다. 예전에 너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을걸? 너 고등학교 때 나 없으면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는 찐따였잖아. 어쩜 세상이 변하긴 했다. 너 같은 애도 이런 데를 다 오고. 웨딩드레스 샵이 별대니? 결혼할 사람 와서 드레스 맞추는 데잖아. 그리고 너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나 아니면 우리 반에서 너랑 얘기해주는 애도 없었잖아. 물론 네가 내 이름 팔아서 남자애하고 헤어지기 전까지만. 뭐?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뭘 그렇게 정색을 해? 농담 모르니? 하여간 진지하기만 한 것도 여전하다. 라며 제 팔뚝을 때리는데 꼭 어제 보고 오늘 보는 사람처럼 천연덕스럽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소름 끼쳤고요.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너도 결혼하는 거야? 나는 다음 달에 하는데 들었어? 아, 하긴 네가 동창 카톡방에 안 들어와서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되게 비싸. 아무나 와서 맞추는 데 아니야. 그건 알고 온 거야? 그때 직원이 와서 저한테 드레스 준비가 됐다고 했고 저는 직원 안내를 받아 드레스를 입고 가봉을 했어요. 이미 전에 남편과 함께 와서 골랐던 거라서 제 몸에 맞추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향미가 커튼을 확 젖히고 들어와 제가 어떤 드레스를 입나 확인하는 거였어요. 어머 손님, 다른 분 가봉할 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쟤랑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에요. 남 아니니까 봐도 돼요. 그러더니 제가 입고 있는 드레스를 보자마자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박향미, 좀 나가줄래? 너랑 내가 이런 거 서로 볼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잖아. 넌 예의도 없니?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향미는 그제야 나가더군요. 그런데 제가 가봉을 다 마치고 샵을 나오니 향미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너 그 드레스 진짜 네가 입어? 그냥 입어보기만 한 거 아니고? 나는 비싸서 안 입으려고 했는데 우리 얘랑이 그걸로 꼭 하라고 하더라고.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일 좋은 거 입으라고. 그도 그럴 게 그 드레스는 고급만 있다는 그 샵에서도 가장 비싼 드레스 중 하나였거든요. 향미는 아마 제가 그걸 입는다는 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너 남편 될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무슨 회사 사장이라도 돼? 사장이야. 정말? 무슨 회사인데? 한식당에. 한식당? 식당? 밥집? 어머, 얘가 진짜 말 재미있게 한다. 식당 사장도 사장이니? 하긴 뭐 사장이라면 사장이랄 수도 있지. 하우 웃겨. 야, 아무리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고 하지만 니네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결혼 한 번 하다가 아주 집안 뿌리까지 다 뽑아먹겠어. 그리고 결혼을 한 번만 할지 두 번, 세 번 할지 어떻게 한다고. 아무튼 니 덕에 내가 오래간만에 웃는다. 우리 남편은 변호사야. 땡땡 로펌 알지? 거기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너 핸드폰 번호 그대로니? 아니다. 내가 너 아는 애한테 물어보고 너한테도 모바일 청첩장 보낼게. 난 또 무슨 대단한 회사 사장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식당, 밥집 주인이 무슨 사장이야. 향미는 제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더니 길거리에서 손뼉까지 치면서 깔깔대며 먼저 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재수 없어서 뒤에서 그 애를 째려봤고요. 저희 남편 집안은 지방에서 대대로 유명한 한식당을 하고 있어요. 백화점에서 입점해 달라고 하는 걸 계속 거절하다가 남편이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백화점에 입점을 했다고 하네요. 3년째인데 하도 장사가 잘 돼서 사람들 예약이 2달 전에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향미는 식당이라는 말에 무조건 무시하고 비웃었지만 솔직히 웬만한 회사원들보다 훨씬 노력도 많이 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풀어정신으로 매일 손님을 맞는 게 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식당이 크든 작든 식당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당할 일도 아니었고요. 어찌 보면 향미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향미는 제 번호를 알아내서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자도 함께 보냈어요. 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이렇게 청첩장 보내는 거니까 내 번호 저장해놔. 뭐 니네 수준에서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내가 남편한테 말 잘해줄 테니까. 그나저나 경제가 어려워서 식당들 잘 안 된다고 난리들인데 너네도 이래저래 고민이 많겠다. 거기에 수준에 안 맞는 드레스까지 맞추느라 진짜 허리 휘었겠네. 웬만하면 내가 신랑이랑 가서 한번 팔아줄 테니까 식당 이름하고 주소 좀 알려줘. 저는 다른 말 일절하지 않고 식당 이름과 백화점이 나온 지도를 첨부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문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향미는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 정도면 그냥 식당 아니고 기업이잖아.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난 거야? 아주 작정하고 들이댔겠네. 안 봐도 뻔하다 뻔해. 안 보는데 뭐가 뻔하다는 거야. 넌 어쩜 그러니? 나이 먹고 철드는 게 아니라 전보다 더 이상해진 것 같다. 막말로 내가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아냐고 하면 기분 좋겠어? 10년 만에 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향미는 제 말에 아랑곳 없이 지 생각만 줄줄 늘어났어요. 그래 김수정, 네가 아무리 고상한 척 도도한 척을 해도 속물이었던 거야. 돈만 잘 벌면 어떤 직업이 됐든 장땡이다 이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식당이 뭐니. 너처럼 살면 평생 신분 상승이라는 걸 못 해보는 거다. 나처럼 변호사를 만나거나 의사 뭐 이런 직업쯤은 돼야 사회 지도계층이 돼서 위에도 앉아있는 건데 참 천박하게 너는 돈밖에 모르는구나. 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줄 시간 없으니까 이만 끊을게. 그리고 나는 네 결혼식 못 가니까 내 청첩장은 너 안 줘도 되지? 그냥 서로 결혼하는 것만 알고 더는 보지 말자. 넌 그렇게 사람 살을 꼭 무자르듯 자르려고 하더라. 네가 이런 인성인 건 네 얘랑도 알아? 적어도 10년 만에 만난 동창한테 신분 상승이 천박하다더니 식당이 어쩌냐는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 알 거야. 나 바쁘니까 끊는다. 야 김수정, 너 솔직히 말해. 내 남편 변호사인데 너는 고작 식당 주인이라 짜증나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구는 거 맞잖아. 너도 너 자신에 대해 솔직히 인정을 해라. 너 진짜 머리 총 맞았어? 아주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짓거리는구나. 나는 우리 신랑 대신 변호사건 의사건 트럭으로 실어다 준데도 안 받고. 내가 왜 너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 진짜 끊는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지만 화가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남의 점심시간을 이렇게 망쳐버리다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 역시 동창들 단톡방이 있었는데 아마 향미가 있는 방하고 다른 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는 톡방에는 향미가 없었거든요. 저는 저와 향미 둘 다 아는 친구들에게 향미가 했던 말을 하며 저에 대해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아무리 동창이라지만 마음이 안 맞으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더구나 저렇게 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은 없는 게 낫잖아요. 저는 금융그룹 계열사에서 일하면서 지방의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노인 한 분 한 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척척 해내는 게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저랑 마음도 잘 맞고 이야기도 잘 통해서 봉사할 때가 아니어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남편이 식당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지 어떤 식당인지조차 생각도 안 해봤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처음 남편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전통 있는 맛집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시부모님 눈빛도 남다르셨고 자신들 일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셨어요. 사람을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존경스러웠고요. 제가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게 너무 송구했고 기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계셔서 남편이 반듯하게 컸구나 감탄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신랑도 저희 시댁도 향미 같은 애한테 함부로 평가받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후에 향미가 몇 번 전화를 걸긴 했는데 바쁘다고 하거나 바로 끊거나 받지 않았어요. 향미가 저랑 제 친구들을 불러 단톡방을 만들기도 했지만 제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고 다시 초대하지 말라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분간 못하며 떠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저를 부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만나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향미가 식당 앞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향미는 마치 나랑 약속이라도 한 사람처럼 친근하게 손을 흔들며 다가와서 너무 놀랐어요. 야, 나 오늘 너네 신랑 가게에서 밥 좀 먹으려고 왔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버렸네? 근데 니네 신랑 가게에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쉰다는데 알고 있었어? 그런 휴식 시간은 레스토랑이나 일식집만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장사해도 이윤이 남아? 그런 것까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정말 여기서 밥 먹고 싶으면 차라리 예약을 해. 점심시간은 일찍 와서 줄 서야 될 거야. 그럼 잘 가라. 그렇게 헤어지려고 하는데 마침 남편은 식당에서 나와서 저와 향미를 보고 다가왔어요. 향미는 그 사람이 제 예비 신랑이라는 걸 알자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친한 척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수정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에요. 저희가 한 10년은 못 만났는데 얼마 전 우연히 드레스샵에서 만났지 뭐예요? 이것도 다 인연이라 다시 만난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 가는데 제가 같이 가서 뭐라도 살게요. 식사? 아니면 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진우라고 합니다. 수정이랑 오랜만에 만난 동창분이신데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남편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향미가 좋아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카페에 가서 차와 케이크를 대접했어요. 저는 내심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라 는 심정으로 가만히 있었고요.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지만 그 사람 앞에 놓고 안 좋은 점을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향미는 평소보다 더 귀여운 척 눈웃음을 치고 턱을 괴면서 제 남편한테 눈을 맞추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향미를 그저 묵묵히 보기만 하더군요.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차도 얼른 마셔버리고 케이크도 얼른 먹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더니 향미가 상냥한 척 비꼬더라고요. 어머 수정아, 너 이런 데 안 와봤어? 홍차는 그렇게 물처럼 마시는 거 아니야. 케이크도 그렇고. 맛을 의미해야지. 얘가 이래요. 상위 문화를 향유할 줄 모른다고 해야 하나? 학교 다닐 때도 얘가 싸구려만 좋아하더라고요. 수정이 홍차 동호회 활동했는데요. 모르셨어요? 네? 무슨 동호회를 했다고요? 세상에 그런 동호회도 있나요? 대학 때 같은 동호회에 있던 친구들도 만났었는데요. 수정이 홍사뿐 아니라 녹차, 보이차, 백차, 각종 차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 정도의 퀄리티 차를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수정이 덕에 차에 대해 좀 알게 돼서 알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거지. 제가 오자고 했으면 아마 싫다고 했을 겁니다. 생각보다 수정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친했던 거 맞아요? 어머 그럼요. 저희 친했어요.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같이 수다도 떨고. 그치 수정아? 아마 제가 다른 친구랑 수정이를 착각한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두 사람 결혼 정말 축하해요. 제가 간발의 차이로 이번 주에 결혼해서 뭔가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니까요. 솔직히 수정이 너무 사교성이 없어서 남자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도 한다니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봐야겠어요. 얘 맨날 왕따처럼 혼자 교실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남자애들하고도 한마디도 못하고요. 수정이 남자들하고 말 잘해요. 저러다 딴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쩌나 걱정될 정도로 잘 어울려서 제가 질투한 적도 있는데요. 어머, 얘 전에는 안 그랬어요. 한 번은 저 좋다는 남자애를 지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남자애가 쉬는 시간에 수정이한테 따지러 간 적도 있었어요.
얘가 그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더 남자들하고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니 성격도 세월에 따라 바뀌나 보네요. 향미야, 나는 너 좋다는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 네가 착한 남자 하나 차버린다고 내 이름 팔아서 내가 그 남자의 욕한 것처럼 말해서 항의를 받은 적은 있지. 제가 담담하게 감정 없이 말하자 향미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한심해서 한숨을 푹 쉬자 남편은 제가 향미를 싫어한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얼른 자리를 뜨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만 가봐야 될 때가 있어서 일어나 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희 먼저 가봐도 될까요? 여기 계산은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어머, 바쁘신데 제가 붙잡았나 봐요. 그럼 저도 나가죠 뭐. 오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수정아. 향미는 이렇게 말하고 지가 먼저 쏙 빠져나갔어요. 저희가 먼저 가고 나면 자기가 계산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였죠. 그리고 저랑 남편이 가는 데랑 자기가 갈 곳이 방향이 같다며 계속 쫓아오는데 저랑 남편 사이에 끼어서 자꾸 저를 밀쳐내더라고요. 혹시 수정이 쌩얼 보셨어요? 제 저거 다 화장빨이거든요. 수정이 성격에 남들 앞에서 자기 단점 안 드러내려고 할 텐데 아마 제 진짜 모습 한 번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쌩얼 한 번은 보고 결혼하셔야죠. 참고로 저는 별 차이 없어요. 아, 네. 향미 씨 얼굴은 저랑 상관없고요. 저 수정이 쌩얼 많이 봤어요. 같이 독거노인 봉사활동 가서 일하다 보면 화장도 지워주고 밤에 민박집 방에 나눠서 씻고 나올 때 다 보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수정이 쌩얼 더 좋아합니다. 라며 남편은 향미를 슬쩍 밀어내고 제 옆으로 와서 저한테 어깨동무를 했어요. 향미는 그런 남편을 보더니 혀를 차며 기분 나빠하더군요. 저는 향미한테 짜증이 날 대로 났지만 꾹 참으며 말했어요. 향미야, 너 왜 우리랑 같이 가? 같은 방향이라도 따로 가도 돼. 네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내 단점 들추면서 우리랑 같이 가려는 거 악의적인 거라고 봐도 되지? 수정아, 너 진짜 너무한다. 나는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너 네 남편 앞에서 나 되게 이상한 사람 만든다? 네 남편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밀치니? 하긴 같은 것들끼리 만난다고 했지. 너네랑은 신분이 다른 변호사 와이프인 내가 참아야지. 그 말에 남편까지 혀를 차며 한마디 했어요. 제가 수정이 동창이라고 해서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신분이요? 무슨 조선시대에서 혼자 사십니까? 그렇게 신분이 괜찮으신 분이 생각은 왜 이렇게 모자란 것 같죠? 제가 수정이 남편인데 그럼 수정이 옆에 있어야지 향미 씨 옆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말이야 그렇게 하시지만 솔직히 저 보고 나서 후회하신 거 아니에요? 수정이가 저처럼 키 크고 눈 크고 스타일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약속해서 식장 들어갈 날이 코앞인데 조금만 더 참고 다른 사람 찾았으면 저 만났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실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향미 씨가 수정이랑 친했다는 건 거짓말 같네요. 왜 수정이 친구들 만날 때 향미 씨가 없었는지 잘 알겠어요. 이쯤에서 그만하고 헤어지죠. 나도 더는 너네처럼 수준 떨어지는 것들하고 같이 있기 싫네요. 사람 무한 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네. 이러니 밥이나 팔고 있지. 라더니 일부러 저희 둘 사이를 파고들어 몸을 부딪히고는 저희 가던 길과는 반대로 가버렸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향미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고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어이가 없잖아요. 진우씨, 미안해. 애초에 내가 쟤를 돌려보냈어야 됐는데 너무 그러면 결혼 전에 복 없을까봐 가만히 있었더니 아주 별소리를 다 듣게 했네. 어차피 다시 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저 사람이 이상한 거지 수정이 네가 이상한 것도 아닌데 뭐.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리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친구 한 명이 집 앞에서 보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 향미가 나와 있더라고요. 친구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향미가 자기 마실 음료를 시키러 간 동안 친구가 말했어요. 내가 어제 단톡방에서 오늘 너 만난다는 말을 잠깐 했는데 얘가 그걸 보고 여기까지 왔네. 나는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어. 됐어. 네 잘못도 아닌데 왜 네가 미안해. 어쩔 수 없지. 쟤 빨리 보내고 우리끼리 다른 데 가자. 라는데 향미가 음료를 들고 저희 자리로 돌아오더니 대뜸 집 얘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수정아, 니네 신혼집은 어디 차렸어?
처음 시작을 잘해야 결혼 생활 내내 부티나게 산다잖아. 우리는 시부모님이 조금만 기다리면 강남 땡땡 아파트 해주신다고 해서 지금은 잠깐 내가 살던 데에서 지내고 있긴 한데 우리 27평짜리로 가거든. 너는 어디 살아? 우리 거기 살아. 땡땡 아파트 34평형. 뭐라고? 네가 땡땡 아파트라고? 진짜야? 야, 아무리 식당이 잘 돼도 그렇지 그 집이 감당이 돼? 감당돼. 그 집 시부모님이 우리 공동명의로 해주신 거야. 우리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건 안 해주신다는 조건으로 받았어. 그래서 우리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 힘으로도 살 수 있는 집이었고. 저도 향미가 하는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이를 악물고 말했네요. 그래? 어머, 그럼 같은 아파트 주민이네. 곧 얼굴 보겠다. 글쎄다. 27평형대랑 34평형대랑 단지가 다를 거야. 아니 뭐 달라봤자 거기서 거기겠지. 같은 아파트인데. 향미는 웃으려고 애를 썼지만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가 조마조마하며 볼 만큼요. 향미는 그날 음료만 마시고 바로 자리를 떴고 저는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친구하고도 의식적으로는 향미 이야기 안 하려고 애를 썼고요. 제가 뒷담화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소식이 없던 향미는 갑자기 남편 식당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은 제가 남편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서 회사 끝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향미가 찾아온 이유가 더 웃겼어요. 제가 결혼했으니 회사 관두고 식당에서 카운터를 보든 서빙을 하든 남편 가게 일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였어요. 어떡하니? 네 생각대로 내가 여기서 일을 했어야 네가 재미있었을 텐데 내가 계속 회사를 다녀서. 됐다 얘. 나는 회사 다니는 애들 보면 불쌍하더라. 사람이란 자고로 작은 거라도 자기 사업을 해야지. 나처럼 동네 미술학원이어도 내 사업을 해야 돈을 만지는 건데 너는 평생 남편 등골이나 빼먹겠다. 너 그 말은 좀 웃긴다. 네 남편도 대형 로펌 다니잖아. 그건 회사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진우씨 식당 한다고 좀 무시한 거 아니었어? 네 말대로라면 진우씨야말로 대단한 건데. 야 됐어. 너 나랑 지금 말장난해? 나는 우리 남편이 너랑 네 남편 같이 밥 사준 데서 일부러 시간 내서 나온 건데. 아니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밥을 왜 사? 너랑 내가 친하지도 않은데 뭐라고 말했길래? 뭐라고 말을 해야만 밥을 사니? 내가 사라고 했어. 너한테 우리 변호사 남편 자랑 좀 하려고. 네가 이런 기회 아니면 어디서 실물 변호사를 보겠냐고. 야 됐으니까 그냥 가라. 네 남편 본샘 칠 테니까. 너는 오늘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니? 어쩌긴 불러내면 되지. 아 저기 온다. 향미를 돌려보내려고 말을 시작했는데 유치한 말싸움이 돼서 결국 저는 향미 남편과 인사를 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양성범입니다. 향미 친구분이시군요.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향미랑 다르게 되게 지적이시네요. 뭐라고? 자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느낀 대로 말한 거야. 그런 식은 무슨 그런 식.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냐? 아니 자기는 내 남편이면 나를 띄워주는 말을 해야지. 이러는 게 어딨어? 라며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는 사이에 저희 남편이 가게 앞으로 나왔어요. 진우씨, 오늘 갑자기 향미가 자기 남편하고 밥을 산다네? 나도 모르고 왔는데 여기서 날 기다렸나 봐. 아 그래? 그럼 우리 식당에서 먹을까? 저희 식당 일단 들어가시죠. 약소하지만 제가 대접할게요. 남편은 향미한테서 요만큼도 뭘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러자고 했고요. 향미와 향미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남편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은 다른 데보다 내부 인테리어가 훨씬 고급스러웠고 전통 문양을 넣은 의자와 창문 때문에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도 테이블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용했고 은은한 음악도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저희를 자리로 안내하는데 홀 매니저분이 향미 남편을 보자 얼굴이 싹 굳어서 다가오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데 갑자기 매니저가 향미 남편 멱살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향미 남편도 매니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양성범, 너 어디 숨어있다가 여기를 나타나? 그것도 우리 사장님 손님으로? 저 형님, 저 이것 좀 놓고 말해요. 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매니저는 저희 체면도 있고 손님들도 놀라실까봐
더는 못 붙잡고 향미 남편을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향미 남편은 매니저한테서 풀려나자마자 후다닥 도망가더니 쏜살같이 에스컬레이터를 껑충껑충 뛰어내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향미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 남편을 따라 나갔고 저와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매니저한테 물었어요. 알고 보니 향미 남편은 로펌 변호사가 아니라 거기 송무팀 직원이었는데 매니저 본가 시골 땅 때문에 큰 집하고 싸움이 나서 고향 동생인 향미 남편한테 상담을 했다네요. 그런데 향미 남편이 로펌에서 제일 잘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기고는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지금 그 로펌에 다니지도 않고요. 아, 정말 저 녀석 한참 찾았는데 여기 이러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나 저 녀석 잡아야 되는데. 향미는 그렇게 남자를 간보고 고르고 하더니 되레 자기가 당해서 사기꾼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남편 자랑을 하고 싶어서 식당에까지 끌고 온 거였고요. 결국 향미도 자기가 속은 걸 알고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아주 시끄럽게 이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제 친구 중에 향미랑 같은 단톡방에 있는 애들도 있고 워낙 향미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서 애들이 씹느라 금방 소문이 퍼졌기에 제 귀에도 이야기가 다 들어왔어요. 친구는 전화로 저한테 이런 말까지 전해줬어요. 향미 걔 결혼하기 6개월 전까지 다른 남자랑 사실혼 관계였대. 남자가 벤처기업 했는데 그 사람 사업 어려워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고 나왔다더라. 근데 그걸 지금 그 사기꾼 놈한테 얘기 안 했나 봐. 사기꾼 놈도 향미한테 빼먹을 거 있는 줄 알고 결혼했다가 속빈 강정이라는 거 알고 이혼할 기회만 보고 있었나 보더라고. 아니 그건 그거고 어떻게 변호사인 걸 속을 수 있었지? 로펌에 가면 금방 알 테고 결혼식 하객 보면 빤하지 않나? 그 사람 어차피 로펌 직원이었으니 가끔 거기 가서 빈 변호사실 들어가 사진 찍어 보내고 했나 봐. 다른 변호사들하고 와인 마시는 척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하객들도 다 아르바이트 부른 거래. 변호사인 척 해달라고 화환도 그렇게 준비했다더라. 정말 대단하지 않냐? 와, 진짜 사람 속이는 것도 엄청 정성을 들였구나. 그럴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하겠다. 아무튼 향미는 주변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진흙탕물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지금도 아직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 향미와 만난 적은 없었지만 길에서 우연히 본 적은 있는데요. 전보다 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도 더 요란하게 꾸몄는데 어째 하나도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악만 남은 사람 같아 보였다고 할까요? 주변에 남은 친구 하나 없이 다들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향미가 너무 많은 남자들을 속였고 돈도 뺐고 선물도 많이 받았거든요. 친구들이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건 절대 참지 못했고요. 저도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그 애를 봐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고 사실 더는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제발 내 앞으로 오지 말라고 빌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그렇게 빌어서인지 그날 향미는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여전히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각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성공한 것처럼 저도 제 일로 할 수 있는 한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보는 게 제 꿈이랍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매일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멀리서나마 빌어드릴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